과자 한 봉지 값이 오르면 우리는 그냥 물가가 올랐거니 합니다. 원료값이 올랐으니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원료값이 내렸을 때조차 과자값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4개 회사가 그렇게 짜맞췄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7,475억, 그 큰 과징금이 부과됐는데도 정작 더 많이 낸 소비자가 돌려받은 돈은 0원입니다. 대체 왜일까요? 당신 밥상에 숨어 7년을 이어진 담합, 그들이 값을 정한 방법과 왜 과징금으로도 멈추지 않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칩니다. 과자 한 봉지 값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물가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과징금은 7,475억 7,800만 원입니다.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돈을 감이옥에 바꿔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이 금액을 채우려면 2만 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4개 회사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무려 7년 넘게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당신 밥상을 턴 방법과 왜 과징금을 물어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먼저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정체는 익숙합니다. 바로 전분당입니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가공한 감미료입니다. 물엿, 올리고당, 과당, 포도당이 모두 여기서 나옵니다. 쓰이는 곳을 보면 놀랍습니다. 과자, 빵, 음료, 아이스크림, 맥주까지 들어갑니다. 제지와 철강 같은 산업 원료로도 쓰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디에나 있는 원료입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소비자는 평생 전분당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일 그 값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에 오른 회사들을 봅시다. 대상, CJ제일제당, 삼양사, 그리고 4조 CPK입니다. 이 4곳이 전분시장의 95, 7%를 쥐고 있습니다. 전분당은 86, 4%입니다. 사실상 시장 전량입니다. 이 원료를 안 쓰고 과자를 만들 수 있는 식품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시장은 위험합니다. 서로 눈만 마주치면 값을 함께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언제부터 짰을까요? 시작은 2018년 5월입니다. 끝난 건 2025년 10월입니다. 7년 5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가격을 합의한 횟수는 총 13차례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짰을까요? 수법을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1단계, 원료값이 오를 때입니다. 옥수수 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판매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인상 시기와 폭을 미리 함께 정했습니다. 오른 원료값은 거래처인 식품업체에 그대로 넘겼습니다. 식품업체는 다시 그 값을 제품에 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담합입니다. 진짜 소름은 지금부터입니다. 2단계, 원료값이 내릴 때입니다. 보통이라면 값이 싸진 만큼 판매가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하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시기도 일부러 늦췄습니다. 싸진 원료값이 소비자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올릴 땐 재빨리, 내릴 땐 안 내리기. 이것이 핵심 수법입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옥수수 값이 100원 내렸다고 칩시다. 정상이라면 소비자는 100원 혜택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담합 아래에서는 그 100원이 사라졌습니다. 회사 안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행 디테일까지 함께 짰습니다. 가격 변경 공문의 내용, 발송할 날짜, 인상 근거까지 맞췄습니다. 마치 각본을 쓰듯 움직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시입니다. 경쟁사 직원끼리 서로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했습니다. 경쟁해야 할 회사들이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카르텔이 값을 정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당신 일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편의점에서 산 아이스크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엔 물엿이 들어갑니다. 물엿은 전분당입니다.
퇴근길에 마신 맥주에도 들어갑니다. 아침에 먹은 빵에도 들어갑니다. 즉 7년 넘게 가공식품 원가의 상단이 담합으로 높게 유지된 겁니다. 그 부담은 물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액은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장을 본 모든 사람이 조금씩 나눠낸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억울한 대목이 나옵니다. 과징금 7,475억은 어디로 갈까요? 이 돈은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나라 곳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실제 값을 더 낸 소비자는요? 개별 보상은 없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영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낸 돈인데 왜 나라만 받느냐? 여기에 제도의 빈틈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잘못한 기업을 벌하는 벌금 성격입니다. 소비자 손해를 돌려주는 배상금이 아닙니다.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각자 알아서 싸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과 피해 구제 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합 과징금이 소비자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벌은 나라가 받고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과징금을 물어도 담합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계산이 서기 때문입니다. 담합으로 번 돈이 과징금보다 크면 걸려도 남는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카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복 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취업 제한입니다. 돈이 아니라 자리를 걸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책임을 지면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추가 조치도 내렸습니다. 이 4개 회사의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앞으로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게 했습니다. 감시에 눈을 붙인 셈입니다. 자, 그럼 소비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알고 사는 겁니다. 값이 오를 땐 빠르고 내릴 땐 느린 시장 구조를 기억하세요. 둘째, 관심을 놓지 않는 겁니다. 담합 뉴스가 나오면 어느 회사인지 무슨 품목인지 확인해 두세요. 셋째, 목소리를 보태는 겁니다. 소비자 단체의 집단 소송과 피해 구제 요구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담합을 밝혀낸 것도 결국 감시의 힘이었습니다. 관심이 곧 견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과자값이 오른 이유는 물가만이 아니었습니다. 4개 회사가 7년 5개월간 13번 짰습니다. 시장의 96%를 쥐고 올릴 땐 빠르게 내릴 땐 막았습니다. 역대 최대 7,475억이 부과됐지만 그 돈은 국고로 갔습니다. 당신 지갑으로 돌아온 건 없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값을 정하는 게 시장이 아니라 몇몇의 약속이라면 그 부담은 언제나 밥상 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원료의 값을 우리는 매일 조용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이시나요?